골드만삭스 데이빗 솔로몬 CEO는 금요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전쟁으로 인한 혼란에도 불구하고 26년 인수합병 M&A 활동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솔로몬 회장은 작년에도 비슷한 발언을 했었는데요. 현재 그가 말한 현상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서 좀 더 이분의 말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You've seen a pickup in deal making. What is the scale of the pickup that you expect to see, and what are you seeing in Europe? The pickup in deal making broadly is meaningful. It's particularly accelerated in the US. And what's driving the pickup in deal making is a changed regulatory environment. So if you were thinking strategically and you wanted to really expand your scale or your competitive position in almost any industry, for the last 4 years in the United States, the answer was no. And I think CEOs at this point imagine they're in an environment where you actually can get strategic transactions done to expand your competitive position. And so we obviously inside Goldman Sachs, we have an early look at that activity and those dialogues. I would say it's accelerated very significantly. We had a $1 trillion M&A volume quarter this past quarter. Large cap M&A, meaning M&A for companies that are $10 billion or larger, it's up 100% year over year. So there is real momentum in the deal making environment. I think you're going to see an acceleration of that. 크게 세 가지 이야기였습니다. 첫째, 신용 사이클은 끝난 게 아니다. 더 밑바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둘째, 이미 균열 신호가 나오고 있다. 세 번째, AI, 사모신용, 시장 변동성까지 겹치면서 리스크는 더 커질 수 있다. 이걸 요약하면요. 솔로몬 CEO의 메시지는 현재 인수합병 시장이 폭발적으로 활기를 띠고 있지만 그 밑바닥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규모의 거대한 빚더미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골드만삭스는 투자은행입니다. 이 회사는 단순히 은행처럼 돈을 받고 빌려주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기업이 다른 회사를 인수할 때나 상장할 때 뒤에서 전략을 짜주고 수수료를 받는 그런 투자은행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자기 돈으로 주식, 채권, 원자재와 같은 자산을 사고 팔면서 직접 수익을 내는 투자자이기도 한데요. 또 초고액 자산가나 기관들의 돈을 대신 굴려주고 필요할 경우에 기업이나 펀드에 대출도 해주면서 금융시장 전반에 굉장히 깊게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골드만삭스가 움직이면 시장도 같이 움직인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죠.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처럼 금에 투자하면서 경제의 거시적 흐름을 쫓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월가 거물의 발언은 시장의 거대 자본이 과연 어디로 움직이고 뭘 피하려고 하는지 파악하는 좋은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은 현재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이 영향력 있는 투자은행은 과연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를 보고 우리도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순금입니다. 지금 시장을 보면 기업들끼리 회사를 사고 파는 인수합병, 즉 M&A가 엄청 활발합니다. 솔로몬 CEO가 밝힌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발표된 거래 규모만 벌써 1조 1천억 달러에 달하고 작년 같은 기간보다 약 23%나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기업들이 큰 돈을 쏟아부으면서 몸집을 너도나도 키우고 있을까요?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선진국들이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시장에 돈이 풀렸고요. 인공지능이라는 큰 변화에 자본이 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과거보다 규제도 많이 완화되고 있는데요.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그만큼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CEO들이나 이사회에서도 훨씬 적극적으로 M&A를 하는데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지금 시장은 큰 파티가 열린 상황입니다. 물론 이 M&A 시장에 한해서 말이죠. 그런데 솔로몬 CEO는 이 분위기 속에서 신용 사이클은 아직 사라진 게 아니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빛으로 키운 시장이 계속 좋을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특히 위험하다고 본 건 약 2조 원 달러 규모로 커진 사모 신용 시장입니다. 사모 신용은 은행을 거치지 않고 사모펀드 같은 곳이 기업에 직접 돈을 빌려주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대출 기준이 굉장히 많이 느슨해졌다는 건데요. 과거 금융위기 때 무리하게 대출을 늘렸던 상황과 비슷한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조금 아이러니한 상황도 생기고 있는데 이 돈이 많이 들어간 곳이 소프트웨어 기업들입니다. 근데 AI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오히려 기존 기업들이 경쟁력을 빠르게 잃고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일부 기업은 더 빨리 밀려나는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기업들이 이자를 만약에 못 갚기 시작한다면 돈을 빌려준 쪽도 같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투자자들이 불안해서 펀드에서 돈을 빼달라고 요구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었죠. 그리고 여기에 전쟁 같은 외부 변수까지 겹치고 있는데요. 중동 지역
긴장이 점점점 길어지면서 유가는 다시 오르고 있고 물가에 대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안도 굉장히 다시금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도 앞으로도 관계를 조금 정리해야 되는 상황이 들어올 텐데 이런 중요한 논의조차 미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이 계속 쌓이게 되면 지금처럼 좋던 투자 분위기도 한순간에 꺾여버릴 수 있죠. 이런 사모신용 시장 문제나 전쟁 같은 리스크가 한 번 크게 터지면 돈은 거의 정해진 순서대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금값에도 꽤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단계는 보통 두 가지 단계로 흘러가는데요. 1단계는 공포 때문에 일단 현금부터 챙기는 구간이 생겨요. 만약 사모신용 시장에서 대형 파산이 터지거나 중동전쟁이 걷잡을 수 없이 더욱더 확대된다면 시장은 즉각 극도의 방어태세로 돌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기 초기 투자자들은 위험성이 높은 주식이나 하이힐드 채권을 앞다퉈서 내다 팔 거고요. 당장 그걸로 빚을 갚거나 유동성을 메우기 위해서 즉각적으로 현금화가 가능한 달러나 미국 국채로 돈을 대거 이동시킬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 금이랑 은이 떨어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굉장히 비슷했는데 다들 살려고 현금부터 챙기다 보니까 국채로 돈이 몰렸습니다. 이 시기에는 시장 전체가 말라붙어서 금도 같이 팔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펀드들이 급하게 현금을 맞추느라 금까지 내다 파는 상황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금값도 눌리거나 잠깐 떨어지는 국면을 항상 이럴 때는 보여왔죠. 2단계는 위기가 오면 돈을 풀어서 시장을 살리고요. 그 여파로 돈값이 굉장히 약해지는 시기가 오기 마련입니다. 위기 속에서 대출 시장의 연쇄 부도가 실물 경제 시스템 전체를 붕괴시키는 것을 방관할 국가는 그 어디에도 없겠죠. 결국 미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또다시 천문학적인 달러를 시장에 찍어내고 구제 금융에 나서게 됩니다. 문제는 시중의 종이화폐가 무제한으로 풀려나면 필연적으로 그 화폐의 가치는 급격하게 하락한다는 겁니다. 위기가 장기화될수록 투자자들의 초점은 단순한 현금 확보에서 가치 잃은 현금을 대체할 실물 가치 자산을 찾는 것으로 넘어가기 마련인데요. 달러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 모두 아시다시피 지금은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는 자산인 금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자금이 금으로 많이 수요가 몰리면서 그동안 눌려있던 금 시세가 크게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 궁금해집니다. 이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골드만삭스는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겉으로 보면 이들은 시장이 좋다고 이야기하면서 M&A 시장에서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글로벌 M&A 자문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면서 수수료를 대거 벌어들이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물이 들어올 때 확실하게 돈을 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들은 동시에 완전히 반대 방향의 행동도 하고 있는데요. 자신들의 대출 포트폴리오는 굉장히 빠르게 안전한 쪽으로 확 바꿔버렸습니다. 대표적으로는 PIK 비율이라고 해서 이자도 못 내고 빚으로 돌려막는 위험한 대출 비중을 단기간에 크게 낮춰버렸습니다. 쉽게 말해서 위험한 기업에는 돈을 빼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리고 대신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빌려준 돈의 대부분을 회사가 망해도 가장 먼저 회수할 수 있는 선순위 담보 대출로 채워버렸습니다. 결국 공격적으로 돈을 벌면서도 손실은 최대한 막아놓은 구조인 거죠. 여기서 더욱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최근에는 아예 사모대출 시장이 무너지면 돈을 버는 상품까지 만들어서 고객들에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골드만삭스는 시장의 화랑 속에서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도 동시에 리스크에 대한 준비를 굉장히 철저하게 병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개인이 골드만삭스처럼 움직일 수는 없더라도 우리는 그들의 방식에서 무엇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이들은 지금 수익은 공격적으로 가져가면서도 리스크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 기준으로 보면 우리의 방향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내 포트폴리오 안에 위험이 과하게 들어있는 부분부터 점검해야 하면 좋겠죠? 골드만삭스가 PIK 같은 불안한 대출 비중을 줄인 것처럼 우리도 빛을 활용한 투자나 기대감만으로 올라간 자산은 비중을 줄이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어떤 상황에서도 우선적으로 지킬 수 있는 자산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골드만삭스가 선순위 담보대출처럼 회수 가능성이 높은 구조로 옮겨간 것처럼 개인 투자자, 저희 같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시스템 밖에서도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자산을 일부 가져가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실물 금과 같은 형태로 보유하는 것이 굉장히 현명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들이 하고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은 방향성에 대한 대비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좋을 때도 이미 반대 상황까지
가지 염두에 두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도 단순히 나눠서 사라가 아니라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투자는 한 번에 큰 금액을 넣는 방식이 아니라 매달 일정한 금액으로 정해진 날짜에 자동으로 사는 방식으로 가져가는 게 굉장히 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가격이 오를 때는 적게 사고 떨어질 때는 더 많은 중량을 구매할 수 있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평균 단가가 낮춰지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비중도 명확히 정해두는 게 중요한데 전체 자산의 10에서 20%처럼 기준을 딱 정해두고 가격이 올라서 비중이 커지면 일부를 줄이고 반대로 떨어지면 다시 채우는 식으로 관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타이밍을 맞추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 놓는 것인데요. 지금 골드만삭스가 하고 있는 것도 방향을 맞추는 게 아니라 상황에 대비하는 전략이라는 점이 굉장히 큰 핵심입니다. 경제 논리로는 장기적으로는 금이 상승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단기로 봤을 때는 언제든지 하락장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이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경우가 더 많아서 꾸준하게 투자를 한다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핵심은 하나인데요. 위기가 오면 돈이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 흐름에 맞춰서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지금 골드만삭스가 하고 있는 것도 결국 그걸 먼저 실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요약하자면 지금 시장은 겉에서는 M&A가 활발하고 분위기도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 밑에서는 사모신용 시장에 부실 위험이 같이 쌓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전쟁이 장기화되거나 대출 부도 같은 외부 충격이 터진다면 시장은 먼저 현금을 확보하려고 움직이면서 금시대도 잠깐 흔들릴 수 있습니다. 마치 지금처럼 말이죠. 그렇게 되면 시스템을 살리기 위해 돈을 대거풀 가능성이 커지고요. 화폐 가치가 약해질 수 있다는 불안이 점점 더 커지면서 자금이 다시 안전자산인 금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은 무리하게 굳이 따라 들어가시기보다는요. 위험한 자산 비중은 조금 줄이시고 실물 금 같은 자산은 꾸준히 모아가면서 대비를 하는 국면에 들어왔다라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런 내용을 계속 설명드리는 이유도 언제 떨어질지 맞추려는 게 아니라 또 반대로 언제 오를지를 예측하려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기준을 잡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입니다. 솔로몬 CEO의 경고를 한번 참고해 보시고 여러분들 무리하게 수익을 쫓기보다는 자산을 지키는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내용이 있다면 또 가져와 보겠습니다. 김순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